자, 여기에 알람까지 추가하시면 여러분들은 빅리치 방송을 바로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경제 예측이 정말 불가능했는지 그 증명이 되는 순간이죠. 자, 외국인들의 귀환이라는 걸 보면은 이미 우리가 예고된 예측이었고, 지금 경제 부분들이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정말 퍼펙트하게 예상이 맞아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거는 저기 안 걸리겠죠. 그 뭐 저작권에 또 그 대장금이 약 1분도 안 나왔는데, 그걸 그 요즘에 유튜브가 검색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동영상 그 부분도 다 걸러내나 봐요. 그 MBC에서 그걸 걸러내 가지고 아마 신고가 들어간 모양이에요. 저작권은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뭐 제가 뭐 홍보도 되는 건데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나왔네요. 자, 우리가 이 지금 예측을 쭉 해 오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경제 예측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더 웃긴 얘기예요. 항상 얘기하지만 자기들이 못한다고 나도 못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그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조회수들을 보면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제가 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주일 전에 이게 올렸으니까 이 날짜로 보면, 제가 요거를 잠깐 그 자료를 찾아볼게요. 자, 이 자료가 지금 우리가 2019년도 12월 4일 날 올린 거거든요. 혹시 화면 하단이라서 이게 좀 안 나올지 몰라가지고 제가 조금만 위로 올려 보겠습니다. 자, 이게 올리면은 자, 이런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 2019년 12월 4일 날 올린 건데, 이 그 가야금을 검은 거를 타는데 이게 호응을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내가 이것도 이 중요한 영상을 별로 안 보고 별로 못 느끼는가 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한 20분 정도 해서 우리가 요거 잠깐만 듣고 갈게요. 왜냐면 오늘 설명하는 부분에 상당히 그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예측이 있었나 한번 보시고 제가 중간중간 끊어서 설명을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확실한 답변은 지금 못 드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간을 20분에서 30분 정도로 방송을 하기로 했는데, 어찌됐건 간에 오늘은 조금 더 늘어지더라도 양해를 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 달러 연결 선물 지수의 30분 봉인데, 또 이제 30분 봉으로 돌아와서 보죠. 자, 이게 481선을 241선이 이제 넘어섰으니까, 이제 요게 이제 한번 내려오기를 기다릴 겁니다. 이게 이제 꺾이는 부분이 확실하게 우리가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이라고 보고, 자, 이렇게 올라가면서 60분 봉을 상당히 지금 위력을 벌려놨기 때문에 오늘 이거를 줄이는데 뭐 바로 이렇게 내려오겠습니까? 이거 보면은 분명히 여기 올라갔다 또 반등이 나오는데, 만약 포지션 구축이 안 됐다고 하면은 또 한 번의 오버슈팅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기술적으로 봐서는 컴퓨터가 매매하는 거를 지금 제가 읽어내고 이런 그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보다도 물론 계산을 하고 수치를 만들어내는 부분들은 제가 지금 시각은 2016년, 2019년도 12월 18일 10시 6분입니다. 10시 6분에 지금 우리가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이 상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계는 잠깐 내려놓고 방송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올라갔을 때 제가 하는 얘기예요. 30분 봉이 여기 올라갔을 때 지금 여기 내려왔다가
넘지는 못할 거지만 혹시라도 이제 이거는 포지션 구축상 넘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온다는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연속적으로 요 방송을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도 지금 우리가 보면은 그 요번에 하락을 하면서 상당히 좀 그 대응을 못 하신 분들은 좀 곤욕스러울 수도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시간이 되면 제가 한번 짚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달러는 분명히 30분 봉으로 60분 봉의 흐름을 추세선을 보고 우리가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한 거는 이게 이제 슬슬 꺾여서 내려왔을 때 1136원까지 이제 원강세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이 걸리는 시간이 거의 뭐 한 달 정도는 걸릴 거니까 뭐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쭉 내려와 버린다는 이런 생각은 가지고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항상 보면 이렇게 이런 흐름을 만들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게 컴퓨터 매매의 특징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어떤 시세의 급변을 원할 때는 이런 오버슈팅이 나올 때는 이런 모양을 만들어내지만 이거는 완전히 포지션이 갖춰진 때죠. 그냥 이를 악물고 올려버리는 상황이고 끝까지 그냥 털어가지고 나왔던 상황이고 그리고 내렸다 다시 올려서 또 팔아먹어버린 이런 상황이 아니라 그러면은 이런 급변하는 걸로 해서 수익을 내는 것보다 이렇게 조금씩 그 흔들림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아마도 여기서도 조금씩 그 흔들림을 가지고 내려오면서 우리 주가도 아마 산타랠리로 돌아설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그럼 우리 주가는 왜 그러면 또 산타랠리가 나온다고 얘기를 할까요? 자, 분명히 주식을 하지만 우리는 지금 그 주식을 뭐 계속 내리 팔면서 이렇게 왔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요. 12월 4일 날 특히 지금 제가 여기 그 봉을 설명하는 부분을 잘 들어보시고 이 봉이 어떤 봉인지 이게 12월 4일 봉이에요. 자, 봉까지 예측이 가능한지를 보세요. 제가 지금 방송을 끊었다 이 그 유튜브를 틀었다 뭐 이러니까 자꾸 헷갈려 가지고 방송이 지금 잘 안 됐는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은 이 점들을 좀 감안하시고 보세요. 자, 봅시다. 그래서 우리나라만큼 자본시장 개방이 잘 돼 있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대형주들의 포트폴리오 구축을 이렇게 아주 잘 해놓은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한전이나 KT나 이런 것들은 51%를 넘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유독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주가는 많이 오르지 않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특히 뭐 한전 같은 경우에는 전기세가 정부에서 간섭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물량이 찼기 때문에 이거를 덜어내고 주식을 올리려고 하면은 팔았던 자금으로 또 주식을 사겠죠.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그래서 삼성전자만 봐도 뭐 35,000원대 있던 게 5만원 가니까 여기서 이익을 실현하면서 선물 매도해 놓고 양방으로 수익을 나고 어느 정도 그 가격대에 오면 사서 다시 제자리만 올려도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게 컴퓨터 매매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아마 거의 오늘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거나 이 내리면서 하락에 대한 기대감을 주고 개인들이 선물 매도가 이 점을 잘 늘어나기 보시기 시작하면 바랍니다. 아마도 포지션이 그런 식으로 구축이 된다고 하면은 아마도 시장은 내일부터는 산타랠리에 돌입을 할 자, 수도 내일부터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될 산타랠리 것 같아요. 12월 4일 날 한 얘기입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자, 우리가 지수로 돌아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200 선물 지수가 자, 12월 4일이 이때거든요. 5일이네요. 12월 4일 날 했으니까 이게 유튜브가 늦게 올라가거든요. 미국 시간으로 하기 때문에 이때 보인 봉이 요 봉이에요. 여러분들이 12월 5일 날이고
그 12월 그러니까 6일 날부터 이게 지금 그 내일부터 산타랠리가 보인다고 한 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간 상황입니다. 자, 유튜브 시간하고 약 1일의 차이가 나는 게 미국하고 우리하고 12시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영상을 올리는 이 날짜에 그 시간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여기서 분명히 내려오면서 포지션 구축이 된다는 것까지 너무 정확하게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컴퓨터의 흐름을 어느 정도는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우리 회원들이 지금 오늘 걸 보면은 이 합집합에 와가지고 그 박스권을 배우신 분들은 지금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오늘은 자 여기에서 오늘 그 보는 부분들까지 한번 자 다 보고 갑시다. 우리가 지금 목표치를 292에서 294까지 지금 보고 시장을 보고 있는데, 자 오늘 고점이 오늘 고가가 293.20까지 찍고 지금 내려오고 있죠. 자, 이거는 뭐 이 어떤 제한된 지금 움직임을 보인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자기들 생각이고 컴퓨터하고 대항을 하려고 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자, 어제도 여기 이런 그제도 이런 조그만 조정을 받고 바로 올라갔듯이 여기에서는 또 목표치 근처까지 왔기 때문에 새로운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조금 강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을 하려면은 분명한 거는 더 지수를 내려가지고 위로 갈 수도 있고, 그러면 여기 이제 봉의 가운데 부분까지도 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조금 더 내려가지고 지금 개인들이 주식을 팔아놨기 때문에 아, 이제 내려오는구나 하는 그런 그 안심스러운 모양까지도 보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예상이 아니라 하루에 나올 수 있는 변동폭, 그리고 더 위로 올라가지고 더 매수를 할 수도 있는 294까지는 아직 안 갔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올 수도 있는 하루예요. 그리고 이미 그 몇 가지로 봐서는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게 5분 봉이나 30분 봉으로 횡보가 나온다는 거는 이거는 조금 시장을 잘못 보는 거죠. 이미 방향성이 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횡보라는 거는 여기서 횡보가 된다는 얘기죠. 이 개인들이 이럴 때는 매매를 했을 때는 상당히 또 뭐 선물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또 곤욕을 치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섣불리 예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봉은 뭐 오늘 제가 오늘은 방송은 이 어쨌든 목표치를 두고 향후에 움직이는 방향들을 얘기하는 것보다 지금 이제 오늘 예상하는 부분이 바로 그거잖아요. 자, 이게 예상이 안 된다. 예상이 안 되는데, 그리고 왜 예상이 안 되느냐, 그리고 결과치를 보고 어찌됐건 간에 지금 요 부분은 아니네요. 지금 잠깐만요. 자, 그래서 어차피 목표치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제 그 다음 방향 포지션을 취하기 위해서, 근데 아직 294까지는 오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좀 흔들리면서 흔들리는 폭이 좀 클 수도 있다. 이렇게 시장을 보시면 돼요. 그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이 포지션이 지금 뭐 크게 어, 아침에 두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은 목표치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달러도 오늘 아마 여기에 대해서 제가 뭐 바로 내려놓은 것보다 어느 정도는 좀 흔들림이 나올 거라고 그랬는데, 분명한 거는 이 양 이틀간의 거래 요 위에서부터 어느 정도 포지션을 갖춰놨기 때문에 사실 이게 바로 내려왔다 그러면, 그리고 여기서 1888원 여기서 오버슈팅이 안 나왔다면 이런 급락은 없었어요. 사실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왔다 그러면 뭐 크게 내려온 건 아니죠. 근데 이 위에서부터 떨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크게 떨어졌던 거지, 사실은 여기서 떨어지나 여기서 떨어지나 이 마찬가지였는데 얘는 내려올 지금 부분이 여기라고 컴퓨터가 설정을 해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지, 사실 여기서
이 위에 거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여기 빠지는 건 뭐 그렇게 많이 안 빠졌잖아요. 자, 이렇게 해볼까요? 높이로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빠지면은 엄청 빠진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한꺼번에 쭉 내려버리는 것보다 항상 이렇게 내리다가 한번 꿀럭거리고 내리다가 이렇게 한번 꿀럭거리고 이래야지 수익이 많이 난다고 그랬죠, 컴퓨터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컴퓨터를 따라간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또 그걸 또 읽어낸다는 것도 더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요런 눈치껏 요런 것 보는데 오늘은 여기 이 위쪽 부분에서 움직이면서 주가도 이쪽 요 정도 폭 정도 환율이 움직이는 정도의 폭 정도 혹은 포지션을 더 갖추기 위해서 한번 더 크게 내려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요거는 잠시 이룬다고 해서 안심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찌됐건 포지션은 지금 위쪽으로 갖춰져 있는 거는 맞죠. 이게 지금 저희 그 카페에서부터 또 전에부터 지금 방송을 쭉 보시면 알겠지만 최종 목표치는 304예요. 304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간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보실 수는 있는데 가는 중에 변동성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시장을 보시고 과연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기에 이런 제가 예측까지 해 드렸는데 정말 이거하고 비교를 하면서 지금 유튜브 방송을 보시는 건지 저는 이거를 가지고 제가 과시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타이틀 제목처럼 자, 왜 빅리치가 그동안 미친 경제 전망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주가 원달러 흐름을 제가 감히 적중률 99%라는 얘기를 써요. 제가 뭐 이렇게 써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유튜브에서도 보니까 적중률 뭐 99%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예측을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지금 뭐 이거 가지고 과시하려고 이러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증명이 됩니다. 증명을 못 한다 그러면 사실 저도 이런 방송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방송은 항상 어느 때 갑자기 올라올지 모르니까 알림 설정을 해놓으면 바로 보시고 그날 매매를 하시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뭐 좋아요, 구독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호응을 하시고 참여를 하시는지 봐야 그 다음 방송을 어떻게 하든지 할 걸 한번 구상을 해본다니까요.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자, 빅리치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기생충에 나오는 이 대사가 아니라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던 인생을 살던 어떤 계획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지금 대장금에 대한 부분을 지금 뭐, 그 저작권에 걸린다고 해서 그 영상이 내려왔지만, 우리가 대장금의 한 그 1분도 안 되는 짤막한 대사에서 자, 흑비가 내리면 이 흑비라는 거에 일단은 주목을 해주세요. 흑비가 내리면 이거를 물을 끓여서 그릇을 깨끗이 씻고 음식을 깨끗이 이 끓인 물로 씻어가지고 요리를 하면 병에도 걸리지 않고 역병도 안 생기는데 사람들은 이 간단한 이치도 모른다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감동을 받았던 부분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것만 보고 감동을 받고 나도 그러게 살아야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식을 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이러려면은 자, 이 흑비에다가 우리가 중점을 놔야 돼요. 자, 우리나라에서 왜 흑비가 내려요? 자, 이러면 시대의 배경이 나온다고요. 아마 지금 그때 촬영을 했던 이 내용은 3월 달에 중국에서 황사가 넘어오면서 이 황사가 하늘에 떠 있는 게 비가 오면서 흑비가 오니까 중국에서 몰려온 그 흙에 있던 병균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음식에 묻어나면서 사람들이 병이 생기는 거였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적인 배경까지도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 흑비에 대해서 또 알아보려면 중국에 가서 또 어떤 걸 알아보다 보면은 우리가 새로운 걸 계속 알게 되잖아요. 이런 과정이 경제를 공부하고
또 미래를 예측하는 데 쓰인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자 빅리치라는 사람이 자 오늘 이렇게 되니까 알아서 해 이런 거 하나 아는 거 정말 여기서도 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미 산타랠리를 준비를 했고 또 환율이나 이런 데 대해서 그 경제가 예측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분명히 했을 거란 말이에요. 나는 못하지만 어떤 사람이 했기 때문에 이 말이 맞고 그르고를 저는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상황을 이해하라는 거죠. 자, 흑비가 내리면 이 흑비가 내리는 배경이 중국에서 황사가 와서 하늘에 떠 있던 황사가 비하고 섞여서 내려오면서 흑비가 되는 거예요. 이 원리하고 이론을 안다 그러면 자, 흑비는 자, 3월에 온다. 이러면 이 말은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믿으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런 논리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빅리치라는 사람이 여기서 이런 본까지 나오고 자 하락에 대한 확신을 주는 본까지 나오고 산타랠리가 내일부터 나올 거래. 이런 예측을 어떻게 하냐고요. 정말로 대한민국 아니라 어느 나라에 있는 사람이 내일 이렇게 되고 이 봉이 어떻게 나오고 이렇게 예측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저도 소개를 좀 시켜주세요. 왜냐? 나도 배워야 되거든. 저도 많은 돈을 들여서 외국 사이트에 뭐 전문가들이 어떤 식으로 그 예측을 하나 뭐 하나 자꾸 봐요. 심지어는 몇 천만 원씩도 들어가요. 자,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딱 보면서 제대로 하는 거는 하나도 못 봤지만 이 사람들이 그 결과치를 만들어내면서 어떤 과정을 겪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배울 게 많고 정말로 내가 여기다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내일 모레 이런 부분들을 그 어떻게 되겠다고 하는 부분들을 예측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됐다는 거예요. 국내 전문가들도 들어가서 보고 뭐하고 하지만은 국내 전문가들은 제가 봐서는 배울 만한 게 거의 없어요. 자, 종목이 올라가는데 이거 내 종목이다, 뭐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증권 시장에 이렇게 나와 있는 종목은 뻔해요. 그리고 상승률, 하락률 이렇게 하루에 나오는데 상승 종목 모아놓고 하락 종목 모아놓는데 거기서 이렇게 상승 하락했던 것만 보면 상승 뭐 이틀, 3일, 4일 이렇게 쭉 가는 거 보면 그쪽 섹터가 중심 섹터가 되는 거잖아요. 자, 반도체 섹터들 한번 보세요. 이 반도체 섹터들 제가 계속 얘기를 했던데 지금 계속 가잖아요. 그리고 빅리치가 왜 반도체 섹터가 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미중 무역 협상이 마무리가 되면 어차피 중국으로 이 뭐 소재들이 다 들어가니까 중간 소재들이 뭐 메모리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칩이나 모든 거의 모든 이 제품들을 우리나라에서 갖다 쓰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도 당연히 좋아지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다 보니까 또 요놈들이 간단 말이에요. 이게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과연 경제라는 게 예측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예측을 못하는 거죠. 또 예측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는 투자가 아닌 투기를 해왔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어떤 사람이 나와서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올라간다 내려간다 그 사람들 의견만을 따라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뭐 통통통 소리 나는 깡통 그 계좌가 돼버리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 사람과 사람의 이런 대화로 경제도 풀어가야지 정말로 저 사람이 맞추네 못 맞추네 이런 거보다 경제를 이해하는 사람이 되란 얘기예요. 제가 사람들하고 이렇게 좀 가까워지면 어떤 때는 보면은 좀 올건도 해요. 야, 너 그렇게 살지 말고 이래저래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게 나하고 관련돼 가지고 막 이렇게 그 엮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그럴 필요도 없다니까. 나는 너의 인생을 그렇게 살라는 얘기지 나하고 엮어서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자, 정말 나는 이렇게 보면 살다 보면은 정말 인간적인 것도 있지만은 어떤 때는
사람들이 너무 오바적인 생각을 하고 너무 소극적인 생각을 하는 것 자체부터가 자기의 생각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보면은 그 사람들은 너무 오바를 해서 생각을 해요. 일단은 상대방의 의중을 먼저 읽어야 되거든요. 경제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제대로 사는 사람은 제대로 투자를 해요. 물론 이제 뭐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 이런 거에 따라는 다르겠지만은 세상을 이해하듯이 경제도 이해하란 말이에요. 모든 게 다 숨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뉴스로 넘어가서 먼저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아까 제가 뉴스를 이제 이렇게 딱 봤는데, 자, 외국인의 귀환이래요. 자, 외국인의 귀환은 이미 빅리치가 예고하고 예측을 했죠. 요번에 주식을 파는 거는 자, 이게 외국인들의 매매 형태입니다. 지금 매매 내역을 쭉 보면은 얘네들이 2019년 11월 7일부터 쭉 팔았죠. 아주 쭉 팔았죠. 자, 여기 이제 올라보세요. 여기 쭉 팔았잖아요.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피치를 올렸던 데가 11월 26일, 뭐 11월 21일, 뭐 이렇게 4천원, 5천원, 3천원, 9천원 이거 팔 때 빅리치라는 사람이 과연 어떤 얘기를 했어요? 얘네들 주식을 파는 거는 달러를 바꿔가서 나가는 것도 있지만 이 나간 달러는 또 금방 들어와서 주식을 살 거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요? 자, 정말로 이놈들이 이렇게 보세요. 12월 6일부터 정말 주식을 사고 산타랠리를 준비해서 쭉 가더니만은 정말 5천억 넘게 계속 사잖아요, 이게. 이런 예측을 어떻게 하겠어요? 일반 전문가들이 이런 예측을 어떻게 하냐고요? 저는 쪽팔려서 전문가란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저도 전문가란 얘기를 안 해요. 나는 경제의 흐름을 읽어가는 사람이지 저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뭐 지금 뭐 법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는 뭐 특별하게 유튜브 방송에 경제 방송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하게 심의나 이런 제재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될 소지는 있겠죠. 근데 이제 뭐 어떤 종목을 가지고 사라 팔아라 하는 거는 반드시 이게 문제가 될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방송은 경제의 흐름을 같이 읽어가자는 거지, 이걸 가지고 어떤 종목에 대해서 특정 종목에 대해서 뭐 사라 팔아라 이런 그런 방송을 하는 거는 이게 좀 문제가 여러분들이 있는 방송이라고 보셔야 된다니까요. 얼마든지 주가 지수나 경제 흐름을 읽고 달러만 가지고도 시장을 볼 수 있는데 왜 그 종목 하나를 가지고 이게 간다 안 간다, 그거 대박 맞으면 여러분들 나중에 또 빡쳐요. 과연 이런 흐름을 읽어내고 투자를 하는 거하고 어떤 사람의 한 종목을 믿고 투자를 하는 거는 정말로 달라요. 지금 이제 목표치에 다다르니까 이 저기 포지션 구축을 또 하고 이걸 흔들고 갈 건지, 크게 흔들고 갈 건지, 아니면은 위로 올렸다가 한 번 더 큰 수익 내고 갈 건지, 이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목표치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환율도 보세요. 정말 밑으로 내려가고 싶은 심정이 정말 강한 거야. 원강세, 정말 원강세가 나오는 거야. 제가 왜 김치 부인, 소피아 부인, 스미스 부인, 와타나베 부인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먼저 아셔야 돼요. 이 나중에 보면은 선진국으로 가다 보면 정말 투자할 게 없어져요. 그래서 외국에다 투자를 하게 되고 그 중에서 제일 큰 게 환투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장은 이 주식 시장하고 채권 시장하고 FX 시장하고, FX는 외환 그 매매를 하는 겁니다. 자, 주식 시장보다는 채권 시장이 뭐 3배에서 5배가 더 크고 얘네들은 지금 무지막지하게 더 커요. 이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이런 투자를 하면서 어떤 상황을 만들어내냐면, 자, 굳이 환으로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 상대방의 나라에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그럼 빨리 달러로 들어가 가지고 부동산도 사고 주식도 사고 채권도 사고 이래 놓으면은 환율에서도 먹고 이거 상승분해에서도 먹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한국 그 경제신문에 한상춘 논설위원님이 그 제가 이 보기에는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가장 그 경제를 분석을 하시는데 논리 있고 체계적으로 분석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요번에 그분하고 저하고 달러에 대한 이 성향이 다르다고 그랬죠. 그분은 달러 약세를 얘기하고 저는 달러 강세를 얘기하지만 저는 큰 틀로 보고 그렇게 얘기한 거고, 자, 요번에 원화가 강세가 보일 때 여러분들하고도 이 모든 걸 다 이 맞춰내면서 저는 시장에 순응을 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얘기가 어느 시점에 어느 달러 강세를 얘기하더라도 이 구간을 읽어낼 수는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만 듣고 한상춘 논설위원은 달러가 약세라는데 또 저기 빅리치는 달러가 강세라는데 왜 요번에 둘 다 이 과정을 맞춰냈을까? 물론 빅리치는 이 꺾이는 부분까지도 다 여러분께 얘기를 해드렸지만, 그러니까 모든 이 경제의 순리는 과연 이게 달러가 강세인지 이게 달러가 약세인지 이런 과정에 나타난 이 흐름까지도 읽어야 돼요. 어느 순간에 가서 빅리치라는 사람이 틀릴 수도 있어요. 아, 이거는 한상춘 논설위원님이 맞았다. 나도 다시 달러를 약세로 봐야 된다. 이렇게 바꾸는 거는 쪽팔리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어떤 틀을 가지고 시장을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방향성이 나왔고 또 어떤 변화에 있어서 이게 바뀌면은 거기에 순응을 해야 이게 투자란 말이에요. 재테크란 말이에요. 제가 그 원달러 이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원화가 약세를 보이고 달러가 강세를 보인다고 우리 회원들한테 다 얘기를 해줬어요. 자, 근데 재밌는 거는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재밌게 보더라고. 그리고 박스권이 나온다 그러고 저는 아무 소리를 안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이탈이 되시더라고. 카페에서. 그래 점점 사라져요. 그리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상도만 싹 그려주고 제가 그냥 조금은 뭐 방향성만 조금만 얘기했지 전체적인 부분에 이번처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고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걸 안 하니까 사람들은 떠나가요. 저는 항상 그 어리석은 여우가 되지 말라고 이소부와의 그 포도밭 얘기를 많이 해주는 사람인데, 자, 그리고 최근에 한번 이렇게 보시면 금리나 무슨 금리나 뭐 미국 채권 얘기하면서 뭐 엄청 많이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금리도 있고 그 다음에 뭐도 있죠. 뭐 금이나 달러나 이런 시세를 가지고 너무너무 많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이 사람들이 과연 이런 흐름을 읽어낼 수 있을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반대로 투자를 해요. 반대로. 그리고 빅리치의 방송을 듣고 뭐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그 시장의 흐름을 본다 그러면 저는 그걸로 만족해요. 뭐 이걸 활용하고 뭐하고 대신에 예상도나 이런 흐름을 이용할 때는 적어도 이거 빅리치의 저기 자료를 인용한다는 소리는 하고, 저도 뭐 저작권은 없지만 그런 식으로라도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맞추는 것도 한두 번이지 자기들이 이게 되겠냐고요. 자, 예를 들어서 금리를 한번 봐봅시다. 제가 이 자료 조금만 찾아볼게요. 자, 이거는 제가 뭐 자료 만들면서 뭐 그 강의 자료로도 쓰고 그러는데, 잠깐만 이제 찾으면서 얘기를 합시다. 이게 이제 S&P 제가 그 막
예상도 그릴 때 막 이런 현상을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S&P 500 지금 예상도 제가 게을러서 이 부분을 지금 제가 아직 수정을 안 했는데 3336이죠. 자, 그리고 요 부분도 제가 지금 요거는 아직 일어날 일이 아니니까 이렇게 지우고 본다고 해도 돼요. 이것도 이제 내려올 때 제가 두 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올 수도 있다고 그려놓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각도나 방향성도 제가 쭉 그리면서 지금 보고 있고 이거를 지금 너무 지금 요즘에 방송이나 뭐 다른 일 해주면서 지금 요것도 바꿔야 되는데 지금 바꾸지를 않고 있는 거 보세요 지금. 자, 그리고 S&P 500 예상 지수가 S&P 향후 전고점 돌파를 못할 경우에 예상도까지도 이렇게 그려놓고 보잖아요. 근데 이거는 확률은 시나리오 2죠. 시나리오 2고 이거는 약하니까 이거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이런 것까지도 다 카페에다 지금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이거 뭐 향후 예상도 9월까지 이게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지금 시장을 보고 있거든요. 자, 요 박스권도 지금 쭉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보고 있고 엔달러도 예상도를 이렇게 그려놓고 지금 보고 있고 비교를 하는 거고요. 제가 종합주가지수하고 S&P 500 이거는 이렇게 그렸지만은 얘는 아니다. 러셀 2000으로 봐야 된다. 자, 이거 보세요. 주봉이 이게 이제 WTI인데 이 거래량이나 뭐 이런 보조지표 같은 것도 저는 다 확인을 하고 봐요. 이게 뭐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요 뭐 달러 주기는 제가 공부하면서 하고 전에 한번 제가 일본 80년대 통화량도 알려드렸죠. 뭐 GDP 대비 주식시장 그리고 2017년도에서 엘리어트 파동으로 본 하락 조정인데 이게 2018년도에 나온 거예요. 자, 이런 부분하고 이게 이제 미국의 금리 상승하는 부분도 이게 이제 제가 분석을 했던 부분인데 자, 이게 그리고 뭐 여기서 이제 보면 금리를 제가 설명을 하려고 여기까지 왔어요. 자, 1987년 금리 인상 시기에 블랙 먼데이가 나왔을 때 어떤 상황으로 주가가 움직였는지 이 금리 인상 시기하고 이 조금 오르지만 이 변동성이 심해지면서 일어나는 현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런 거를 보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보세요. 1997년도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자, 지금도 보세요. 금리 올리다가 뺐잖아요. 뭐 어쨌든 간에 조금 올리다 빼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지금 모습하고도 좀 비슷해. 패턴으로 이렇게 보면 자, 61선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뭐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과정들을 보라는 얘기죠. 과연 그 사람들이 이런 거를 다 준비를 해놓고 볼까요? 자, 2007년도 있잖아요. 7년도는 금리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얘가 이런 모습 보이다 급락이 나온 거예요. 자, 이게 괜히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2000년 초도 제가 이렇게 해놓고, 자, 금리 인상이 때로는 주식을 올리기도 하지만 금리 인상 시기에 이렇게 주식이 급락으로 나오는 2000년도 초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2000년도 IT 버블이 꺼지면서 금리가 IT 버블 때문에 올린 거죠. 그런 다음에 얘가 2003년까지 쭉 뺐단 말이에요, 주식을. 자, 이런 식으로 금리도 제가 조건을 보고 자, 역사적 변동성 차트라든지 저는 뭐 주요 도시 뭐 이런 부분들도 보지만 더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일본과 영국의 외환 보유고와 주택 가격 지표 비교. 자, 일본이 이런 식으로 외환 보유고가 늘어가고 영국도 외환 보유고가 늘어나면서 분명히 주택도 이렇게 올라가요. 한국 지금 외환 보유고 어떻게 돼 있어요? 물론 이 상황에서는 그냥 나오는 부분이 아니고 이 위로 좀 또 올려보세요. 달러 인덱스 편입된 영국과 일본의 통화량 증가 이유인데 뭐 이거는 이제 외환 보유고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다는 건 아니죠. 자, 금리가 오른다고 금리가 내린다고 어떻게 뭐 진짜 그 뉴스만 듣고 바로 그냥 이제 유튜브 방송이나 인터넷 저기에다가 뭐 금리 내리니까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냐고요. 저는 한번 금리가 내리거나 오를 때는 몇 년도에 어떤 상황하고 어떻게 상황이 갔나부터 비교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그 환경이나 조건까지도 다 보거든요. 자, 오늘은 40분에 지금 음악을 한번 틀어야 되는데, 그래도 혹시 그 반반 끊어서 보실지 모르니까 음악을 한번 듣고 갑시다. 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정말 재밌죠. 세상이라는 게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린다는 얘기를 제가 되게 많이 하잖아요. 저도 이제 아주 많이 하잖아요. 이래야 되는데 이 말이 입에 배가지고 디게라는 말을 디게라는 거는 뭐 벨이나 뭐 so much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상황이 지금 나오면서 어느 단순적인 그 뉴스를 가지고 우리가 뉴스를 해석한다는 거는 정말 쪽팔리는 일이라고 나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전문가들한테. 자, 보세요. 외국인들의 귀환을 이거 하나 설명하면서 정말 많이 돌아갔다 오네요. 이건 이미 빅리치가 주식을 그 올랐던 걸 팔아버리고 다시 싸게 사기 위해서 파는 거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퍼펙트하게 맞아 떨어진 거예요. 왜? 나는 걔들의 움직임을 다 알고 있거든. 그래서 제가 사람들의 웬만한 심리는 이게 이렇구나 하는 심리를 많이 읽어요. 그러다 보면은 조금 뭐 많이 기분 나쁠 때도 있겠죠. 사람의 속내가 다 보이면은. 그러니까 이것도 안 좋은 버릇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되는 경우도 좀 많이 있더라고요. 살면서. 그게 나의 또 이게 또 약점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자, 트럼프의 바램은 달러 약세. 그리고 내년에 뭐 양적 완화를 한대요. 이 우리 귀염둥이 그 트럼프가. 아니 이것도 뭐 양적 완화 얘기해? 빅리치가 뭐 내년에 또 돈 푼다 그러고 우리나라도 양적 완화 한다고 그러던데. 정말 이게 보세요. 이게 시장 돌아가는 꼬락사가니를 보면 미래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번에 중국의 이제 환율 조작국 문제를 어 그 1단계에서 뭐 빼니 넣니 이런 얘기를 안 했잖아요. 이거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환율 조작국 문제가 안 빼는 거는 2단계나 3단계에서 이걸 써먹으려고 하는 거고, 문제는 뭐냐면 환율 조작을 하고 싶어서 해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환율 조작을 하고 싶어서 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당연히 위안화나 한국 원화나 이렇게 약세를 보여야 되는데 이거보다는 이미 시장은 자본들이 오고 가면서 달러의 유동성에 의해 가지고 가격이 결정돼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경쟁력이 떨어져 버리니까, 수출 경쟁력이 떨어져 버리는데 거기에다 대놓고 트럼프는 관세까지 또 매겨버려. 자, 같은 조건이라면 중국 제품을 쓰다가 관세를 왕창 때려버리면 한국 제품, 대만 제품, 뭐 베트남 제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제품 쓸 거 아니에요. 아니 질러봐서는 중국 거 쓰겠어요? 이런 나라 거 쓰겠어요? 당연히 이런 나라 거 써요. 그러다 보면 중국에서는 환율을 개입을 안 할 수가 없죠. 뭐 한국도 지금 중국하고 동조화가 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한국도 지금 따라가다 보니까 환율이 비슷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제가 한국의 부동산 정책 이거 시황에서도 한번 썼지만 이거는 정말 장관들이에요. 이것도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또 장관들 탄핵감이에요. 아니 정말로 어떤 미친 나라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대출을 못 해가지고 부도를 나게 만들어요, 개인들을. 정말 개인들은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대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집이 있다는 핑계로 그걸 갖다가 막냐고요. 이거는 진짜 그 재산권 침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자, 요런 이제 정치적인 문제는 차후로 미루고 아마 잘하면 또 광화문으로 몰려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제일 불쌍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들이 서민이고 10억이 넘는 집을 못 산다고 있는 사람들을 억제하는 정책이나 이런 걸 보면은 정말 이 사람들은 좀 바꿔야 돼요. 아니, 지금 자기가 1억밖에 없으면 이 1억으로 10억을 벌려는 이 희망을 버려버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들 지금 하는 거 보세요. 우리 회원 중에 어떤 분은 요번에 달러 움직이면서 200% 수익률을 났어요. 그럼 1억이 3억이 되든지 뭐 4억이 되든지 뭐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금방 10억 돼서 집 살 건데? 이런 상황에 봐서 똑같은 조건에서 법의 잣대가 이루어져야지. 뭐 다섯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양도세도 내지도 않고 부동산 임대업만 저기 하면 되고. 아니, 1가구 1주택이라는 게 뭐예요? 1가구 1주택인데 마누라하고 둘이 뚝 반 나눠서 사면은 9억 18억까지는 저기 세금이 없어. 요번에 법 바꾼 거 보세요. 18 저기 7억인가 그래요. 이거 뭔가 이거 다 그냥 계산하고 이거 저기 저 뭐야 만든 거 아니냐고요. 그래놓고 달래려고 1가구 1주택은 뭐 조금 싸지고 뭐 10년 이상 하고 노령 나이가 든 사람은 뭐 80% 공제를 해주고. 야, 이건 아니죠. 아니, 나이 든 사람들이 젊은 사람하고 똑같이 대해주고 젊은 사람이 나이 든 사람하고 똑같이 대해주는 게 평등이라는 건데, 어? 아니, 민주주의 국가에서 왜 차별을 하냐고요. 방글라데시 가면요, 거지들한테 돈을 주잖아요. 떼거리로 몰려 들어와요, 거지들이. 그리고 얘네들이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왜 평등하게 대해야지 차별하냐 이거예요. 저거지만 거지냐, 나도 거지인데 나도 돈을 줘야 된다. 그래서 아예 이런 빈민국에 가면은 거지들한테 돈을 주지 말아야 된다고 아예 그냥 못을 받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얘네들도 방글라데시의 닥카라는 지역은 거의 1억이 살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 토지가 없어요. 또 이 안에는 분명히 강남 같은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반원이라는 데가 있고 이 굴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는요, 우리나라 지금 그 다세대 빌라 같은 거 5층짜리 조그만 거 있죠? 이런 게 20억에서 50억 정도 해요. 이게 말이 안 된다고요? 제가 아파트를 2,000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봤어요. 거기서. 근데 재밌는 거, 여기 강남 지역에 20억, 50억이어도 집이 나오면 개눈 감추듯이 없어져요. 매물이 없어서 못 산다니까요. 이런 나라도 은행에서 대출은 엄청 잘 돼요. 자, 우리가 맨날 이런 빈국 그 뭐 후진국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정책 자체는 후진국보다 더 후진 정책을 하고 있는 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저 이거 정치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누가 뭐 이걸 가지고 문제 삼지는 말아 주세요. 자, 미국의 심수를 한번 보죠. 트럼프 정말 미친 듯 하고 있지만 저는 이 정책이 트럼프 혼자만의 정책이라고는 안 본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죠. 글로벌의 고심이 이제 나죠. 한국 같은 경우에 보세요. 어? 자기 이제 주한 미군 분담금을 이렇게 얘기했다가 말 안 들으니까는 또 10조를 늘려버리는 거예요. 1조인가요? 1조인가 10조인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니, 그러면 우리 정부는 야, 니네 그럼 너무 많이 있다. 우리가 무기도 사고 지금 현대화가 됐으니까 야, 반만 남기고 가고 아니면 10분의 1로 줄이고 니네들이 올려달라는 거 우리는 그냥 그렇게 내고 있어 보지 않을래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지.
야, 니들이 동맹이냐? 그러면 아예 그냥 가라. 우리 그냥 니네한테 무기 사가지고 북한하고 이렇게 대응을 할 테니까 그냥 가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이게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는 정말로 미국이 필요한 나라예요. 근데 이거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자, 중국처럼 수출로 먹고 하는 나라다 보니까 이거 완전히 코가 깬 거예요.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되고, 아, 보나마나 지금 우리가 고민되는 게 뭐겠어요? 야, 니네 중국 봤지? 니들도 한번 그래 볼래? 내놓을 거 내놔. 이러면 안 내놓을 수가 없잖아요. 이건 지금 경제적인 입장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는 거고, 저는 정치적인 논란에는 이렇게 휩싸일 이렇게 생각은 없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점은 좀 생각을 해 주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이렇게 보면은 지금 오늘의 이제 그 주요 이슈가 되는 뉴스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이런저런 그 뉴스를 보고 뭐 이렇게 끌어다가 또 하면 이것도 또 저작권 어떻게 할지도 모르니까 그냥 말로만 뉴스를 전하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어제 이제 그 뉴스들을 보면 이제 미국 지수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올랐죠. 자, 미국 지수들이 이제 상당히, 아니, 이제 어제는 뭐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닌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계속 올랐던 거 지금 연속으로 지금 오르고 있는데, 자, 어제 이제 음봉이 나왔어요. 사실 유럽 증시들이 내린 걸 보면 미국 증시도 조정을 받았어야 맞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미국 증시는 정말로 강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정이 좀 받고 싶어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산타랠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어떤 이제 조정 부분이 조금은 연출될 수 있어요. 자, 국채도 지표 호조로 지금 뭐 유가 랠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유가도 제가 한번 잘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승 지금 나타냈죠. 그래서 이제 국채도 지금 미국 국채도 이거 보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냥 뉴스도 혹시 몰라서 이게 원래 유튜브에서 제재를 강하면 두 번, 세 번 이러면 또 바로 계정이 잘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3월 달에 이게 하나가 풀린다 그러니까 내년 3월까지는 좀 조심을 해서 봅시다. 그리고 뭐 뉴욕 마감한 데 보면은 이제 뉴욕의 그 신문들은 뭐 최고치 경신했는데 뭐 발목 잡을 악재가 없다고 지금 그 나오고 있고, 자, 우리가 이제 유가를 지금 보면서 얘기를 해 봅시다. 자, WTI를 보면은 이 유가를 보면은 지금 삼각 패턴을 지금 이렇게 그렸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단기적으로 그리려면 이제 요런 식으로 지금 그려봐야 돼요. 아직까지는 조금 이렇게 남아 있고요. 또 삼각 패턴이라는 게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릴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려가지고 요게 이제 요런 식의 이제 약간 짧은 지금 부분이 있는데, 자, 이렇게 그리나 저렇게 그리나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얼마 남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달러하고 지금 유가하고는 지금 상반관계로 갈 가능성이 지금 되게 높거든요. 아주 높거든요. 자,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아래로 내려가려면 달러가 약세가 돼야 되겠죠. 지금 달러가 지금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다 보니까, 아니죠. 저 말을 잘못했습니다, 지금. 달러가 지금 약세를 보이는 구간이죠. 강세 아니죠. 원화가 강세다 보니까 이 지금 요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을 보시면 돼요. 자, 지금 달러의 강세 약세는 항상 보면 달러 인덱스로 봐야 되는데 지금 달러 인덱스가 지금 요런 상황이잖아요. 정말 여기까지 왔잖아요. 제가 그린 거대로. 정말 희한하지 않으세요? 근데 저는 여기까지도 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 부분이라니까요, 지금. 근데 제가 그 블러드 달러하고 OITP 달러 블러드도 지금 저 달러 인덱스도 얘기했었죠. 블러드하고 이 부분하고 비교해 보시면 지금은 이 달러라는 게 차별화가 나요. 차별화가.
어떤 나라는 강세, 어떤 나라는 약세, 달러의 흐름하고 상관없이 각국 나라들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번에는 달러 움직임을 굉장히 예민하게 우리가 나라별로 차별화해서 또 봐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다 다르죠. 자, 뭐 유가 얘기를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나왔는데,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그 S&P도 한번 지금 보시면요. 이 뭐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거는 잘 아시죠? 엘리어트 파동도 자 보세요. 자, 여기서 그리면 1파, 2파, 지금 3파 진행 중이에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 되냐 이렇게 크게 보냐. 정말 이거는 정말 세기적인 엘리어트 파동으로 그리면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자, 근데 이제 뭐 여기 이 짤막짤막하게 이제 그리다 보면은 여기서부터도 그릴 수 있는 거고. 자, 이러다 보니까 여기 오파 끝이라고 그래가지고 요번에 그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이 지금 그 투자에 대한 실수를 한 부분이죠.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한번 상승이 있고 또 한 번의 상승이 이렇게 나올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시장을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자, 엘리어트 파동은 산에서 나온 거죠. 광산에서 나온 거예요. 뭐 이 광산에 대한 어떤 그 자료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엘리어트 파동이 이제 나온 건데, 자, 그러면 산에서 나왔으면 물에서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제 이런 물에서 나온 이제 그런 기법 같은 게 이제 허슬러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잠깐만요. 허스트. 허스트 이론이라는 것도 있어요. 하도 이 이론들이 많으니까 헷갈리네요. 요즘에 이제 뭐 저도 이거 깜빡깜빡하고 이거 참 이제 큰일이네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나오는데 참 인생이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 사는 것 같이. 자, 그러면 물에서 뭐가 나와? 우리가 항상 이런 걸 보면은, 자, 이 호스티론을 오늘 설명을 할까 말까 지금 고민은 되는데, 어차피 할게 뭐 세고 셌으니까 이게 하고 넘어갑시다. 허스트 이론이라는 거는 우리가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건 잘 아시죠? 허스트 이론이라는 거는 허스트라는 사람이 라인강에 댐을 만들기 위해서 그 강수량을 조사를 해요. 비가 오는데. 자, 비가 오는데 강수량을 조사를 하는데, 자, 분명히 이 강수량이 비가 많이 올 때는 강이 범실을 하겠죠. 범람을 하겠죠. 그러면 100이라는 비가 왔을 때 이 강이 여기 거리만큼 범람이 했다 그러면은, 자, 200이라는 비가 왔을 때는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어떤 때는 여기까지 더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별로 안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댐을 만들기 위해서 수십 년의 자료를 이게 모집하다 보니까 어떤 이제 그 평균 가격치가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정말 큰 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이제 수리 관리라고 그러죠. 물의 이제 양을 조절을 해야지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겠죠. 자, 어떤 때는 굉장히 가물었다가 비가 오면은 100이 와도 100이 갈 자리에 안 넘어가죠, 물이. 모자랄 거 아니에요. 일단 이 많이 채워지지 않았으니까 이걸 채우고 가려니까는 그래도 여기서부터 100만큼 늘어나는 양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쵸? 물이 여기서부터 있었으면 여기서 늘어나는 양만큼 가고 이게 주식하고 똑같으니까요. 더 빠지면은 더 올라가면은 더 빠지는 것 같이 거기에서 여기 똑같이 빠질 건데 가는 게 똑같은데 더 많이 가면 여기까지 오고 또 작게 가면 여기까지 오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댐을 만들어서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댐을 만들었는데 물이 요만큼 차 있을 때 비가 요만큼 오면 안 넘치잖아요. 근데 물이 요만큼 차 있으면은 이게 요만큼 넘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문 관리를 해가면서 물을 미리 뽑아내고 뭐 해서 비가 어느 정도 올 것 같으면 물을 뽑아서 수위를 조절을 하겠죠. 우리 인생사하고
이 인생사하고 이 주식하고는 정말 똑같아요. 그래서 이 허스트 이론은 상당히 주식시장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잣대가 될 수 있는 또 이론이겠죠. 정말 많아요. 이런 말고도 엄청난 이론들이 많은데 이걸 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투자를 했다는 거는 흐름을 예측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어떤 지표를 갖다 놓고 뭐 금리가 어떻게 되네 그 미국 그 연방은행 가면 자료실에 뭐 금리 움직임 이런 거 다 있는데 나는 해석을 제대로 하는 사람을 지금까지 보지를 못했어요. 어떤 뉴스나 어떤 그 과거의 경제적인 흐름이 지금의 흐름하고 똑같을 수는 없겠죠. 다 비교하고 지금 조건하고 맞춰서 야 이거는 이랬었었는데 지금은 저렇게는 안 돼. 왜? 지금은 뭔가 위에서 누르고 있고 뭐 밑에서 떠받치고 있고 뭐 이거 밀어내려고 하는 상황이다 하는 걸 안다면은 이거는 지금 그 움직임에 대한 힌트가 될 수는 있지만 이 흐름을 읽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 금리나 뭐 그 저기 뭐야 장단기 금리 역전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과연 이런 시대적인 그런 배경들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서 저는 아주 오래전서부터 그런 금리하고 시장 관계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봤기 때문에 아주 쉽죠. 여러분들한테 자 내일 올라갈 거고 내일부터 산타랠리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그 고민을 많이 해요. 자 요번에도 코스피 200 선물 지수가 윗부분에서 지금 꺾이는 거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제가 답을 못 드리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요 무조건 빨리빨리 그리고 야 올라가 내려가 이것만 알려줘. 자 알려줘도 돈을 먹냐고요. 못 먹는다니까요. 자 오늘도 보세요. 이거 변동성이 상당히 큰 거죠. 여기서 또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자 올라가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안 죽네. 근데 제가 봐서는 내가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얘는 흔든다고요. 한번 보세요. 오늘 아마 흔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워낙 지금 포지션 보면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아마 아무튼 보세요. 이거는 제가 이 흐름은 지금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왜냐하면 뭐 안 드려도 못 맞춘다 그래도 상관없으니까 어찌 됐건 간에 지금 뭐 전화들도 지금 많이 오는데 지금 방향성 물어보려고 지금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일단은 전화를 또 이제 그 방송 끝나는 대로 해봐야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보시고요. 지금 제가 지금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런 게 이제 기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지금 보고 아마 이 고점을 넘지는 않을 건데요. 이 고점 있죠. 고점을 넘지는 않을 건데 상당한 지금 방향성에 대한 포지션 구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금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기름은 어떤 식으로 그러면 빠지느냐 하고 지금 근거를 대면은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경기가 호전되니까 기름이 올라간 거잖아요. 어제 상승은. 근데 경기하고 상관없이 수요에 의해서 이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내년에 미국이 세일 오일을 또 증산한대요. 미국은 지금 원하는 게 우리도 수출을 해야 되겠다, 수익을 내야 되겠다 하고 지금 수출을 자꾸 밀어내는데 농산물 아니면 원자재 아니면 뭐 무기도 있겠죠. 뭐 비행기 같은 것도 있고 큰 거 이런 건데 딱 보면 제조업은 한정돼 있고 뭐 소고기 저기 쌀은 뭐 저렇다 그러고 저 곡물 대두하고 옥수수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란 말이에요.
이 에너지 부분이 가스하고 석유인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수출을 하면서 미국이 아무래도 이제 경쟁자인 중동을 죽이려면 치킨 게임 들어가려면 아무래도 가격으로 이제 후려치겠죠. 이제 이러다 보면은 이제 중동이 어려워지고 서로 이제 가격 내리기 경쟁이 나올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질이 좋은 기름이 WTI예요. 황이나 뭐 이런 거 그 들어있는 부분이 제일 적기 때문에 아마도 어 원유 가격은 하락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세계 지도를 보면은 뭐 이렇게 운하를 파나마 운하나 그 수에즈 운하 같은 데를 벌크선들이 제일 큰 게, 자 우리가 이제 BDI라는 해운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이제 뭐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에 이 BDI하고 이 해운 지수들을 한번 보겠는데 이건 컨테이너선이고 이제 그 BCI라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IT에서는 이게 뭐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생각하는 컴퓨터라는 뜻의 약자인데 이거는 지금 그 벌크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름 유조선이나 뭐 뚜껑 없이 그냥 뭐 뚜껑 없지는 않겠죠. 유조선이나 뭐 이런 건 이제 먼지 날리지 않게 그냥 무조건 그냥 그 벌크라는 거는 포장을 하지 않고 실는 거죠. 뭐 곡물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의 배들은 이 파나마 문화나 스웨즈 문화를 통과를 못 하다 보니까 뺑뺑 돌아다니면서 운임들이 되게 비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운임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혹시 또 뭐 저작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제가 안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찾아서 보기로 하는데, 어쨌든 지금 어 이런 그 원자재 부분에서 지금 강세가 보인다는 거는 곧 달러도 약세가 보인다는 거를 저기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럼 달러가 강세로 돌아선다 그러면 얘네들도 약세로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달러 인덱스하고는 어쨌든 이게 곡물하고는 상반관계가 돼 있는데 지금 요렇게 돼 있잖아요.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데 지금 원자재의 하방을 본다는 거는 조금 거시기 하죠. 자, 구리도 보세요. 제가 올라간다 그랬더니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강세가 끝날 때까지는 그래도 이런 것들은 좀 그러겠다. 자, 그리고 옥수수 한번 봅시다. 옥수수 제가 올라간다 그랬죠. 자, 옥수수도 당연히 올라가고, 자, 이 밀이나 대두 보세요. 대두도 정말 잘 가죠. 근데 사실 이게 ETF에서는 달러 연동으로 지금 거의 우리가 ETF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원약세일 때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에요. 올라갔을 때는. 근데 지금 원강세에서는 이게 올라가도 아마 ETF에서 청산해서 들어오는 금액은 원화로 계산하면 조금밖에 안 될 거란 얘기죠. 자, 그리고 이 커피 같은 거는 이런 거는 우리 ETF에는 지금 없을 거예요. 제가 뭐 ETF를 날마다 보지는 않으니까 이 커피 같은 거 보세요. 이런 거는 이제 그 여러 각도에서 지금 볼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어제 그 처음 알았는데 우리 회원분이 상담을 해 오셨는데 미국 해외 주식 그 ETF 사는 거에 보면 S&P 500이 3배 레버리지가 있대요. 산 곱하기가 3배 레버리지가 있는데 만약에 이 방향성만 안다면 정말 1% 오르면 3% 오르고 2% 오르면 6% 오르고 3% 오르면 10% 올라요. 주식보다 훨씬 나요. 그 레버리지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레버리지도 어떻게 보면 주식보다도 훨씬 나은 부분이니까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방향성. 그리고 내가 돈을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집을 못 사. 부동산 생각하지 마. 또 뭐 주식 사기도 뭐 좀 그래. 그러면 뭐 방향성에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뭐 투자를 강요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방송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과연 어떤 방송이 정말로 나를 위한 방송인지 쓸데없는 소리들은 저는 안 들었으면 하는 이 바람으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요.
자, 여기서 그 달러인덱스하고 이제 중국 위안도 봐야 되겠죠. 당연히 차트를 봐야죠. 자, 위안은 약세를 또 보이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지금 환율 조작국 얘기가 안 나오고 있고 뭐 이걸 제외하지도 않았는데 분명 이거를 풀려고 얘네들이 이렇게 더 강세를 보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왜 약세로 돌아설까요? 정말 재밌죠? 근데 이게 하나하나 다 해석이 돼야 된다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뭐 해석하고 막 그러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제가 왜라는 말을 많이 쓰죠. 왜 지나간 방송을 보라고 하겠습니까? 무슨 빅리치가 인기 끌려고 내 방송 보라고 그러겠어요. 지금 뭐 유튜브 광고도 안 나가는데 유튜브 수익 올리려고 제 방송 보라고 그러겠어요.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자꾸 유튜브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제재를 많이 가하기 때문에 1000명 넘으면 저도 광고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광고도 때에 따라서는 보세요. 이게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그 광고가 제일 좋은 거예요. 저는 일부러 그 다른 사람 방송 볼 때 광고 봐요. 짜증 낼 필요 뭐 있어. 어차피 이 조건에서 하는데. 근데 이제 정말 이 광고마다 사람들을 보게 하려고 정말 많이 꼬시는 거예요. 이렇게도 하는 건, 정말 머리 좋군. 제가 오늘 시간에는 너무 짧아서 얘기를 못 하는데, 인터넷 쇼핑몰들 있죠. 뭐 쿠팡이나, 그 다음에 뭐, 옥션이나, 뭐 G마켓이나, 지금 뭐 많죠. 뭐 싹인가 여기서도 이렇게 나오는 거 있고, 지금 뭐 위메프도 있고, 과연 여러분들이 유튜브 보니까 막 이런 거 가지고 뭐 쿠팡이 몇 조 손실인데 계속 어쩌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보는 회사하고는 좀 달라요. 아니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신세계니 이마트니 모두 지금 인터넷 쇼핑몰로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데 팩트가 없어요. 팩트가 똑같아. 다만 이제 뭐 새로 나온 그 회사들이 뭐 택배를 뭐 새벽 배송하니 뭐하니 하면서 이게 똑같이 따라해가지고 될 것 같냐고요. 정말 한심하죠. 나는 정말 새로운 이 그 쇼핑몰 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뭐 물어본다 그러면 나는 이거 좀 획기적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아이디어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멍청한 거야. 아니 사업을 이렇게 크게 하는 사람들이 이게 보면 과거 IT 버블 때 뭐 혜태가 됐건 뭐가 됐건 이런 회사들을 보면 엄청나게 IT 쪽에 투자해가지고 망해버린 회사들이 많죠. 그리고 다 넘어간 회사들이 많죠. 뭘 알았으면 이렇게 했겠어요?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니까 굼뜨게 나는 어떻게 되나 하고 지켜보자 한 기업들만 다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고 나서 IMF 와버리니까는 무슨 우리 IMF 오기 전에 IT가 뭐 인터넷이 뭐 이렇게 뜨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이쪽에다 엄청나게 투자 들어오니까 이러다 IMF 와버리니까는 이제 망해버린 거야 이런 기업들이. 근데 이게 한번 봐봐요. 아마존을 꿈꾸면서 지금 아마존은 뭐그 2,400달러를 목표치로 본다 그러는데 이베이도 지금 아마존보다는 훨씬 더 지금 그 한 2등 기업이 돼버리는 거죠. 우리는 지금 쇼핑몰들이요. 팩트가 없어요. 다만 뭐 새벽 배송 뭐 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언젠가는 이거 잠식을 하겠지. 요것도 내가 한번 시간이 되면 한번 쇼핑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심도 있게 한번 다뤄보기로 합시다. 자, 그럼 그 오늘 이런 부분이나 이제 천연가스는 이제 좀 많이 빠져가지고 반등 좀 나왔을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 박스권 이 부분에서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역시 이게 석유가 올라가는데 그래도 가격은 좀 신나게 안 올라가죠. 이 이유는 향후에 시장을 잠식하기 위한 그런 그 상황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석탄에서
뭐 제가 이제 전문 용어는 안 쓰고요. 뭐 나이론을 뽑아내 가지고 실사를 만들어 가지고 방직 공장을 증기 기관으로 돌려 가지고 방직 공장을 기계화해서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지만은 나중에 이런 이제 부분들이 기름에서 나프타를 뽑아내고 이 나프타 뽑아낸 거를 가지고 또 옷을 만들고 뭐해서 또 이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이제 가스에서 나프타를 뽑아내 가지고 또 이런 짓거리를 한다니까요. 훨씬 석탄보다 기름이 싸고 기름보다 가스가 싸다 보니까 앞으로는 가스 시대가 와요. 여러분들이 분명한 거는 제대로 알고 투자를 하려고 했는지 지금까지, 그리고 정말 그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걸 이해를 하고 들어갔는지, 제대로 들어가는 건지, 방향성에 투자를 한 건지, 단기적으로 시대 차익을 노린 건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느 지금 상황에 서 있는지 이걸 보고 투자를 했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큰 돈을 버셨을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저걸로 돌아가서 한번 더 시세를 보고, 아무래도 지금 연락들이 좀 많이 와가지고 안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지금 흔드는 거죠. 이 흔드는 상황에서 여기서 이제 올라가니까 또 따라 사고 뭐 하고 이러는 부분들이 분명히 끌어들이는 부분이에요. 항상 방향성을 급격하게 바꿀 때는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 하방을 취했던 사람들이 그럼 그렇지, 그래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물렸다고 쳐봐요. 여기서 많이 물렸겠죠. 갑자기 떠버렸으니까.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어느 정도 꺾어주면 그렇지 내려오지 물타기, 여기 깨지면 물타기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물타기 하면 여기서 갑자기 올려버린다든지. 또 올라가는 방향이 지금 의외로 좀 많이 형성이 됐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나오겠어요? 올라가는 폼을 잡았다가 갑자기 또 내려와 가지고 그렇지는 무슨 그렇지야, 이게 안 되는 거지. 분명한 거는 개인들이 여기서 많이 팔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또 박스권이 되는 거겠죠. 자, 원달러도 한번 보고 넘어갑니다. 이제 원달러 보세요. 다시 올라가서 방향성을 잡죠. 제가 어찌됐건 간에 여기서 3, 4일 걸릴지 몰랐다는 게 내려와 버렸으니까, 또 어쨌든 이 자체를 여러분들이 그 변동성의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야, 빅리치 너 여기서 이렇게 3, 4일 길 수도 있다며 왜 이렇게 빠졌어? 아니, 목표치가 1136원 이하고, 제가 우리 그 카페 회원들한테는 목표치 설정을 다시 해드렸습니다. 요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오픈하는 거는 어느 정도 좀 한계를 유튜브에서는 가지려고 그래요. 물론 뜻이 있는 뭐 그 증권 전문가나 뭐 저기 경제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카페에서 보는 것까지는 제가 뭐 어떻게 말릴 수는 없지만은, 유튜브 방송 보고 뭐 이런다는 거는 조금은 좀 제가 가릴 거는 조금씩 가려가지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건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이런 게 악용돼 가지고 막 시끄러지는 게 좀 싫어서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고 뉴스도 여러분들이 조금 여기저기 이제 다니시면서 보는데 그 뉴스도 좀 이해를 하려고 좀 보시고요. 오늘 뭐 장은 뭐 특별한 거는 없는데 이제 이렇게 좀 흔들면서 그 포지션 구축을 하려고 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 혼란을 갖게 되겠죠. 자, 근데 우리는 최종적으로는 목표치는 292에서 294를 1차적인 목표치로 봤으니까, 자, 여기서 이제 변동성이 나오면 어떤 변동성이 나올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자, 최근에 제가 앞으로 며칠 있다가 이 큰 변곡점이 나올 거라고 날짜까지 이렇게 말을 해드렸죠. 아무튼 내년은 넘겨서 이건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부터 얘기하면은 뭐 처음 유튜브 방송을 듣는 분들은 뭐야 그날이 또 뭐야 뭐 큰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또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자, 변동성은 내년 이제 상반기입니다. 상반기고 이제 상반기다 보니까 굉장히 크는데 어떤 큰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직 결정을 못 했는데 연말에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또 한국을 비우면 또 물론 노트북은 가져가겠지만 이렇게 원활한 방송은 못 해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딸내미한테 지금 들어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어찌됐건 뭐 저는 연말에 내년 2020년도 예상은 거의 잘 안 합니다. 거의 뭐 신정 지나고 구정 가까워서 2020년 예상을 해요. 아니 경제 전망도 어떻게 나는 내년 경제 전망을 그렇게 빨리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세상 내년 1년치를 예상을 하는데 그렇게 짧게 예상이 나온다는 거는 정말 웃기죠.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될 거다. 제가 더 재밌는 건 뭐냐면, 막 증권사에서 요즘 유튜브 방송들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아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뭐 증권사에서 환율 예상을 하는데, 완전 빅리치하고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야 정말 이게 전문가고 증권사에 있는 애널리스트들도 이러는데 과연 이거를 제재를 가하고 이런 허가된 사람만 방송을 하고 이래야 되는 건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텔레비 보면 명인들 있죠. 뭐라 그러더라 텔레비에 딱 보니까 뭐 좀 굉장히 달인이라고 그러죠. 달인이라고 그러는 사람들 보면 정말 학업을 가지고 배워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그 사람들은 숙련되고 반복되는 행동에 의해 가지고 요령을 터득해 가지고 자기 걸 만든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 교육은 정말로 잘못된 교육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공부보다도 이런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게 뭐냐면 과거에 이런 뭐 얘기는 또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합시다. 우리나라 교육 체계에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던 거를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은 알고는 있었지만 그때는 다 참고 넘어간 게 너무 많아요. 이유 없이 맞은 적도 많고 정말 이런 교육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만 해도 정말로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자, 요건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하고요. 오늘 지금 제가 좀 할 일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 11시 28분이니까 제가 이렇게 시계를 자주 놓고 여러분들하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는 분명한 거는 저는 경제 예측이 가능하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이 예측은 지금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예측은 아닙니다. 따라하기는 하겠죠. 근데 분명히 조심해 하셔야 될 거는 인터넷상에서 그럴싸한 말로 뭐 회원가입해라, 뭐 투자해라,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앞으로도 그러고 어디다 돈 투자해라, 뭐 내가 무슨 회사니까 투자해라 이런 얘기는 한다 그러면 아예 그 자체부터 제 방송 보지 마세요. 저는 그런 의미로 지금 이 방송을 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굉장히 이 여러 사람들이 다칠 수 있는 구간이에요. IMF 때는 환율이 올라가서 죽었지만 이번에는 빠져서 죽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얘기하면 원약세라면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 약세가 나오는 거는 지금 제가 보는 마디를 얘기하는 거고 아주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원 강세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나와서 사람들이 다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피해 나가자고 그나마 시장의 흐름을 같이 읽어보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알면 이 사람 이거 사기꾼이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아니,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거든. 그렇게 잘하면 너 혼자 투자하시지 왜 남의 돈을 끌어다가 하시냐고요. 저는 누구 돈 가지고 뭐 절대로 할 생각도 없고, 저한테 무슨 선물 옵션 하자 이런 그 메일이나 이런 거는 보내실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뭐 제일 싫어하는 부분도 이 파생 상품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파생이라는 거는 한번 먹게 되면 정말 독이에요. 정말 돈을 많이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잃게 되면 엄청 많이 잃게 돼요. 이걸 누구를 원망하고 나중에 누구를 뭐 칭찬하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라 한번 상황이 벌어지면은 정말 그때 가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는 게 파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산이 안정적으로 돼 간다면 레버리지보다는 일반 지수 있죠. 코덱스 200을 투자한다든지 그냥 인버스만 가지고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금액이 작다 보니까 수익을 더 늘리기 위해서 이제 레버리지나 그 인버스 레버리지를 사용을 하는데요. 뭐 그 정도까지는 뭐 이 방향성만 제대로 본다면 어느 정도는 대응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빅리치의 방송은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뭐 거의 지금 월수금으로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지나간 방송도 반드시 한번 돌이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공감이 가는 거라면 뭐 좋아요나 그리고 댓글로 좀 올려가지고 제가 다음 방송을 준비할 때 뭐 어떤 거를 해야 되고 어떤 걸 해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같이 좀 참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알람 신청을 해 놓으시면 제가 뭐 급변한다든지 뭐 이러면은 제가 그 바로 방송을 올려드릴 테니까 알람 표시하시면 바로 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뜰 때 그때 여러분들이 바로 들어오셔가지고 시장의 변동성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다음 방송까지 여러분 행복하세요.